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것을 잠시 보게 되면은 용어 두 개만 좀 기억합시다.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만 하나 기억할게요.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 토지용어 한번 볼게요. 토지용어는 요거는 시험 문제 100%죠. 요거 해마다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100%입니다. 100%. 한 번도 36회를 거치면서 한 번도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동산학이란 것은, 부동산 학계라는 것은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부동산 학계가는 용어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 배우는 학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본인 자체를 약간 이렇게 고급화 만든다 보시면 돼요. 본인 자체를 고급화 만드는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택지 부지 나와 있습니다. 택지 부지. 그 다음 뭐 나와 있습니까? 후보지 이행지 돼 있죠. 후보지 이행지. 그 다음에 필지 획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지 빈지 되어 있습니다. 법지 빈지.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아시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죠. 택지는 뭔데, 부지는 뭔데, 후보지 행지는 뭔데, 필지 획지는 뭔데, 요 정리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는 시간. 자, 우리가 토지를 보시면은 주거용 토지가 있고 상업용 토지, 그 다음에 공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그 다음에 공업용 토지, 그 다음에 철도,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 그러면 주상공업용도 토지라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하게 되면, 요 토지는 특징이 뭐예요 하면, 요 애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애들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로, 철도, 하천 여기는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이런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택지라 그럽니다. 택지. 뭘 한다고요? 택지라 그래요. 그럼 부지란 거 어디 있습니까? 알게 되면 부지란 것은 건축할 수 있는 택지와 더불어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전체를 더불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부지란 말을 씁니다. 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그냥 부지란 말 쓰시면 돼요. 철도 부지, 하천 부지, 주거용 부지, 그 다음에 공업용 부지, 상업용 부지, 이건 괜찮아. 그런데 여기다가 택지란 말 붙이시면 안 돼요. 철도 택지, 도로 택지, 하천 택지,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택지는 어디 붙여야 됩니까 하면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붙여야 됩니다. 주거용 택지, 상업용 택지, 공업용 택지, 철도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주거용 부지, 이것도 괜찮아. 상업용 부지, 공업용 부지, 이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다가는 택지란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밟아다니는 이런 모든 토지를 포괄적으로 뭐라 합니까 하면 부지란다 보시면 돼요. 부지란다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택지. 전체를 뭐라 합니까? 부지란 말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지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목.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토지를 지목으로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 우리는 지목으로 뭐라 합니까? 얘를 대라 그러죠. 대. 자, 그러면 이 지목이란 말과
그 다음에 토지용어란 말은 구분하셔야 돼요. 지목이란 건 예를 들어서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를 지목으로는 대, 공업용 토지를 지목으로는 공장용지라 그럽니다. 공장용지. 그러면 지목이란 것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하면은 지목이란 것은 지적 소환청 안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대장 있죠, 대장. 토지 대장, 무슨 대장 있죠. 대장에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고 지목이라 그래요, 지목. 여러분들이 활동상에서 쓰는 토지용어를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일반적으로 토지용어라 그래요. 그러면 토지용어란 말하고 지목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지적소환청에서 지역소환청 장부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고 지목. 여러분들이 구어로 이렇게 싹 이렇게 활동상에 쓰는 걸 말한다고 그냥 토지용어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목과 토지용어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배우는 것들은 지목이 아니고 뭐 토지용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용지를 지목으로 대라 그러죠. 대. 공업용 용지를 지목으로 거는 우린 공장용지라 그럽니다. 공장용지. 그래서 이걸 우린 지목이라 그래요. 지목.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택지, 부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택지. 토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를 뭐라 그럽니까? 부지라 그럽니다. 토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를 우리는 부지라 그래요. 그러면 대지란 건 뭡니까? 하게 되면 대지란 것은 건축법상에서 건축할 때 쓰는 용어를 대지라 그래요. 그러면 대지는 여기 나오는 택지하고 그냥 똑같아 보시면 돼. 그래서 건설 현장에 있을 때 뭐라 그러고 대지. 건설 현장에 있을 때는 대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있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택지라 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이행지 한번 볼게요. 후보지하고 이행지.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난립니다. 그죠? 난립니다. 그래갖고 지금 서울 경기 쪽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지로 묶여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뭐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뭐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급할 데가 없어. 서울 안에 공급할 데가 없죠. 공급할 데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울 안에 뭐가 없다고? 택지가 없다는 말이야. 서울 안에 뭐가 없다고? 택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택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자꾸 뻗어나갑니까? 경기도 쪽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생긴 게 우리가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시흥 강명까지 나왔고 3기 신도시까지 돼 있죠. 근데 3기 신도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뭐 그런데 또 이제 4기 만든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서울에는 택지가 없어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한번 볼까요? 뭐 시흥 광명 여기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뭔데? 전부 다 이런 농지나 안 그러면 이런 어떤 임야라 보면 돼요. 물론 아파도 되겠지만 이런 어떤 농지 임야의 땅을 뭐로 만든다고? 이걸 뭐로 만든다고? 택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한다는 말이죠. 맞나요? 여기 신도시죠. 여기 신도시야.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농지 임야의 땅을, 농지 이런 임야의 땅을 갖다가 뭐로 만든다고? 택지로 만든다고. 농지를 뭐로 만든다고? 택지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근데 요 기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짧게 끝나겠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의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의 토지. 지금 농지에서 택지로 가는 과정의 토지죠. 과정의 토지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가두린 후보지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이걸 후보지라 그래.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를 거쳐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 꼬마들
우리 초등학생들 자기 반장이 되기 위해서도 뭐가 거쳐야 됩니까? 반장 후보를 거쳐야 돼. 그래서 그런 그런 과정의 토지를 이걸 뭐라 그래요? 후보지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고는 후보자라고 그러죠. 후보자. 토지니까 후보지라 그래. 과정의 토지를 말한다고 후보지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의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이 농지를 나는 팔아야 돼. 그럼 이 농지를 갖다 부를 때는 우리 이렇게 뭐라 불러야 됩니까? 하면 택지 후보지라 불러야 돼요. 뭐라 부른다고? 택지 후보지라 불러야 돼. 그럼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얘는 농지로 나오겠습니까? 택지로 나오겠어요? 원칙은 택지로 나온다 봐야 돼. 근데 이게 사업기간이 너무 길죠. 와, 보니까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야. 사업 진행한다는 속도가 너무 오래됐어. 그럴 경우에는 농지로 갑니다. 원칙으로 뭘 한다고? 택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뭡니까? 농지로 간다 봐야 돼요. 이런 과정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자, 우리가 보면 택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택지 안에 주거용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답과수원을 우리 뭐라 그래요? 전답과수원을 뭐라 그럽니까? 전이란 것은 밭, 논밭과수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농지죠. 그래. 이걸 농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독지농지, 임지. 요거는 나무죠, 나무. 신탈림, 뭐 이런 거. 자, 우리가 택지 안에 뭐가 있다고? 택지 안에 주, 상, 공업 용도가 토지가 있고, 그 다음 농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농지 안에 전답과수원이 있습니다. 전답과수원. 자,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얘를 갖다 우리는 용도지역이라 할게요. 용도지역.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바뀌는 거를 농지에서 택지, 임지에서 농지, 또는 임지에서 택지, 요렇게 바뀌는 과정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갖다 우리는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용도지역, 상호간에 바뀌는 것을 요걸 말한다고?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자, 예를 들어서 농지에 있는 밭, 논, 얘가 주거지로 바뀌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후보지가 된다 봐야 돼. 얘가 일로 가면 뭐가 됩니까? 후보지. 얘가 일로 가도 뭐가 돼요? 후보지.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가도 후보지. 얘가 일로 가도 후보지. 얘가 일로 가도 후보지. 전부 다 후보지라 봐야 돼. 이해되세요? 농지에 있는 전답과수원이 택지로 바뀌는 과정을 말한다고? 후보지라 봐야 돼. 그럼 이행지란 것은 뭡니까 하면은, 이행지란 것은 용도지역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가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행지. 상업지가 공업지로 가면 이것도 이행지. 논이 가수원으로 가면 이행지. 밭이 가수원에 가도 이행지.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란다고? 이행지.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까? 후보지라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논이 주거용도로 변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고? 후보지. 논이 상업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고? 후보지. 논이 공업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고? 후보지. 답이 주거용지로 변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고? 후보지. 후보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행지란 것은 주거용도가 상업지로 바뀌면은 이행지, 공업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이행지. 이 지역이 공장지역이야. 공장지역인데 어째 갖고 상업용도로 바꿨어. 이걸 말한다고? 이행지를 한다니까. 기존에 논밭이었는데 이걸 가수원으로 바꾸고 싶어. 기존에 논밭이었는데 이걸 가수원으로 바꾸고 싶어. 뭐랍니까? 이행지를 한다 봐야 돼요. 수평적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러고? 이행지. 수직적으로 바뀌는 걸 뭐라 그럽니까? 후보지라 그럽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직적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후보지. 수평적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이행지라 하시면 됩니다. 이행지. 집에 있는 논밭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가수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가수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 뭐 강원도 저쪽에는, 논밭을 갖다 사과나무로 자꾸 바꾸고 있죠. 사과나무 밭으로 많이 바꾸고. 옛날에 우리가 샤인머스킷이 인기가 좀 많았죠.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비쌌잖아. 한 송이 뭐 한 2만 원 하고 이랬죠. 근데 지금 뭐 4kg 이렇게 2만 원 나잖아.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나무로 많이 바꾸죠. 그걸 뭘 한다고? 논밭을 사과나무로 바꾸는, 사과나무 밭으로 바꾸는 과정을 뭘 한다고? 이행질 한다고. 이행질 한다고. 경기도에 있는 땅, 임야. 경기도에 있는 땅, 논밭을 산지, 임야 이런 것을 택지로 바뀌는 과정을 뭘 한다고? 후보질 한다고. 후보질 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상호에 있는 택지, 농지, 임지 요 세 개 단어 좀 기억할게요. 택지, 농지, 임지 머릿속에 깊이 기억합니다. 주상공업 용도 같은 것을 뭐라 그러고? 택지, 전답과수를 농지, 그 다음에 용재림, 신탈림 이런 거죠.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해서 목재, 나무가 있는 땅을 놔두는 임지라 그럽니다. 임지. 요 두 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택지란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 땅 전체를 갖다가 부를 때는 부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간이죠. 수직적으로 바뀌는 과정의 토지를 후보지, 용도지역 이내에서 수평적으로 바뀌는 과정의 토지를 갖다는 이행지라고 합니다. 이행지. 자, 필지, 필지란 말 많이 들어봤죠. 필지, 획지, 필지, 획지. 자, 여기에 4개의 필지가 있다 볼게요. A, B, C, D.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자, 여기가 필지가 몇 개예요? 필지 따지면 몇 개? 4개. 뭐 보고? 뭐 보고? 4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보고? 번호 보고, 번호 보고. 번호가 몇 개? 4개. 이런 번호를 뭐라 그럽니까? 지번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런 번호를 말한다고? 지번이라 한다고. 토지번호라 그러죠. 지번. 지번을 붙인 이유는 뭐 때문에? 여러분 등기 등록할 때 소유권 표시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소유권 표시하기 위해서 등기 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저걸 뭐라 그럽니까? 필지라 그럽니다. 필지. 그래서 우리가 필지라는 것은 뭐가 붙어가지고 지번을 붙임으로써 등기나 그 다음에 등록 요거 단위를 쓰는 것을 요걸 뭘 한다고? 필지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요는 소유권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개념이죠. 소유권을 다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개념이라 봐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 필지, 한 필지. 그럼 한 필지, 한 필지마다 뭐가 틀리다고? 번호가 틀리다 보면 돼요. 지번이 틀리다 보면 돼요. 자, 그럼 획지란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획지란 것은 자, 토지 가격을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이야. 요것도 1,000만 원이고. 자, 얘도 1,000만 원이고. 맹지기 때문에 얘는 500이야, 500. 그러면 가격 수준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하게 되면 가격 수준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500만 원짜리 토지하고 1,000만 원짜리 토지로 나눠져 있죠. 자, 이런 관계를 이해할 때 이걸 하더니 획지라 그럽니다. 뭐란다고요? 획지라 그래, 획지. 그러면 획지라는 것은 이거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거는 일단의 토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수준을 다투었기 때문에 얘는 경제적 개념이라 봐야 되죠. 그러면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여기에 토지는 1, 2, 3, 4번이라는 4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과 1,000만 원짜리의 2개의 획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개념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고, 법적 개념, 소유권을 다투기 위해서 법적 개념으로 다루는 것을 요걸 필지. 그 다음에 가격이죠. 가격 수준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고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획지. 지분이 붙어갖고 등기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말한다고 필지. 됐나요? 그럼 필지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분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지분을 가지고 여러분 소유권을 표시할 때 쓴다고. 그걸 말한다고 필지. 자, 거기 교과서에는 없지만 요거는 뭐예요? 요거. 이 땅을 뭐라 그럽니까? 맹지. 교과서에 없지만 뭐 상식적으로 이 땅을 뭐라 그럽니까?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의 특징은 도로하고 접속된 변이 없어요. 얘들은 도로하고 다 접속이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없어. 도로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토지를 말한다고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 특징을 알고 계시죠? 맹지 특징은 뭐라 할 수 없어. 맹지는 뭐가 안 됩니까? 건축이 안 됩니다. 건축이. 그래서 TV 같은 데 한 번씩 보시면 나이 드신 분이 퇴직하고 저 어디 맹지 땅 하나 사가지고 여기 건축이 안 되니까 그 남자분이 자기가 일일이 자기 손으로 길을 엿어가지고 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건축을 해갖고 이쁘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어요? 6시 내 고향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땅을 우리는 뭐랍니까?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 우리가 토지 용어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토지 용어 중에서 유일하게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 그럽니다.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고 맹지라 그럽니다. 지분이 붙어갖고 등기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뭐라 그러고?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위 토지를 뭐라 그러고? 획지. 그 다음에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인데 수직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후보지. 수평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라 그럽니다. 이행지. 자, 법지하고 빈지 한번 볼게요. 법지하고 빈지. 자, 우리가 요 법지라는 것은 요거는 차이점은 여기는 법자가 있고 얘는 법자가 없어요. 자, 여기 뭐 울산 같은 데는 많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부산에 가보시면은 영도라든가 뭐 감천문화마을, 청학동, 송도, 그 다음에 수정동 삼복도로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런 집들 많이 봤을 거예요.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토지가 이래 돼 있어. 기울어진 토지 요 위에 신기하게도 요 위에 집을 이렇게 딱 지어놓고 산다니까요. 신기하게도. 부산에 여러분들 남항대교 그 어디고 북항대교 광안대교 타고 북항대교 타고 그 다음에 남항대교 송도 등한 도로 타다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집들이 애법 있어요. 이런 집들이. 그 다음에 수정동 삼복도라든가 청학동 저 위로 가보시면은 보면은 위에서 보면 밑에서 뭐 생활하는 게 다 보여. 옛날에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많이 와갖고 이렇게 해서 집과 집 사이에 막 도로가 없어. 막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 요런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요걸 하더니 법지라 그럽니다. 법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어.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어. 근데 뭐가 없어? 활용실익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있는데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기울어진 토지를 말한다고 법지라 그럽니다. 법지. 자, 빈지란 것은 백사장입니다. 여기가 해안선. 자, 여기가 처음 만나는 지목이죠. 지목. 도로. 처음 만나는 지목과 해안선 사이에, 이 사이에 우리가 토지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빈지라 그럽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면 이거는 백사장입니다. 백사장.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지가 생각나면 그냥 백사장이라 보시면 돼. 백사장.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 없다. 활용실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지하고 빈지의 어떤 차이점을 보시면은 자, 요 두 개는 물어보는 것은 항상 소유권 개념하고 그 다음에 활용실익을 물어봅니다. 활용실익. 그래서 우리가 법지라는 것은 앞에 법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이 있으나 이거는 활용실익은 없어. 빈지라는 것은 앞에 법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어. 근데 활용실익은 있다 봐야 돼. 있다 봐야 돼. 민물과 썰물 차이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서해안 쪽에 보면은 민물이 쭉 들어왔다가 물이 쭉 빠져나가죠. 여러분이 말할 때는 그걸 갯벌이라 그래요. 갯벌. 그걸 토지용어로 뭐라 그래요? 간석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간석지. 예. 뭐 이거는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참고로. 여러분 애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해안 같은데 이런데 밀물, 썰물 차이 많은 조수간만의 차가 많은데 보면은 거기 보면 막 갯벌에 들어가면 조개도 웃고 바지락 죽고 하죠. 그런 땅을 말한다고. 그걸 간석지라 그럽니다. 간석지. 요 간석지를 육지로 만든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간척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해안 간척지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시 한 번 더. 해안선과 지목 사이 토지 백사장을 뭐라 그러고 빈지,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이에 생기는 갯벌을 말한다고 간석지. 그걸 육지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간척지가 된다 봐야 됩니다. 간석지, 간척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애들 데리고 서해안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되면은 안면도 이런 데 놀러 가게 되면은 그 노을 질 때 보면 물이 쫙 빠져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설명할 때 쓰시라고. 간석지, 간척지. 자,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나지란 말, 나대지란 말,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지, 나대지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나지하고 건부지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은, 나지는 토지 위에 기타 정착물, 건물 이런 것들이 없어. 이런 땅을 뭐라 그럽니까? 나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토지 위에 이런 어떤 이쁘게 이렇게 집을 하나 지어놨죠. 이렇게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 부지에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건부지라 그래요. 건물이 있는 부지에서 이걸 건부지라 그래. 자, 난 토지를 사고 싶어. 자, 여기 있는 토지하고 여기 있는 토지, 물론 토지 건물은 따로 그래야 합니다. 자, 이거는 A, 이거는 B. 자, 난 토지를 사고 싶은데 A하고 B 토지 가격이 어느 쪽이 비쌉니까? 예? A가 비싸죠. A가 비싸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자, 우리가 B 토지를 사게 되면은 B 토지는 이 B 토지를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의 어떤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건물이 딱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 지상권, 전세권 여러 가지 권리가 갖고 있겠죠. 그 권리가 이 토지를 꼭 늘리고 있어. 이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사법상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지는 이 토지는 왜 좋습니까 하면은 토지를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제한 요건은 없어. 근데 얘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어. 그럼 내가 토지를 갖다가 올바르게 사용 수익을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얘 뜯어야 돼. 철거해야 돼. 철거 비용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토지 가격이 싸다 봐야 돼요. 우리가 공법상의 제한은 대한민국 토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이런 것들 공법상의 제한은 다 가지고 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지가 싼 이유는 뭐 때문에? 사법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지가 싸단다. 나지가 비싼 이유는 뭐 때문에? 나지가 비싼 이유는 뭐 때문에?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법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 말 이해되세요?
나는 요 토지를 가지고 사용수익 해갖고 돈 벌어야 되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토지를 갖다 사용수익 하는데 얘는 위에 뭔가 꽉 눌리고 있어. 그럼 내가 사용수익을 하려는데 얘가 꽉 눌리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전세, 지역금 모든 것들이 이 건물에 다 있다 봐야 돼요. 그럼 그걸 없애려면 얘를 철거를 해야 되죠. 돈이 들어가. 근데 나지는 위에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지으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나지 평가액은 건부지 평가액보다 어떻다? 크다. 나지 평가액은 건부지 평가액보다 크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면 건부지는 싸다. 그래서 건부 감가라 그럽니다. 이걸 건부 감가라 그래요. 기본이 건부 감가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반대되게는 건부 증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부 증가. 건부 증가가 오는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건부지 가격이 얘 가격보다 높은 경우야. 어떨 때입니까? 건부 증가 오는 경우는 어떤데? 정부한테 말 당할 때, 수용당할 때. 이때는 얘 토지 가격이 높다 봐야 돼. 자, 이런 경우죠. 자, 나는 자, 여기다가 2층짜리 집을 단독주택을 딱 지어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하우스를 살고 여기서는 밑에는 조그마한 어떤 카페합니다. 카페.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보면은 나이 들면 단독주택 조명한 개 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 서울의 한남동이라든가 뭐 부산에 가시면은 거기에 해리단길 이런 데 보면 광안리 이런 데 보면 다 요래돼 있죠. 주세가 다 요래돼 있어. 이렇게 해서 위에는 자기가 살고 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입니다. 꽃집을 하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든 그 다음에 뭐 카페를 하든 식당을 하든 나는 토스트를 잘 굽는다. 그러면 토스트 집을 하든 노예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주택을 많이 구입을 하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수용을 당한다. 도시계획에서 수용을 당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상이 얘보다는 얘가 많다 봐야 돼요. 얘보다는 얘가 많다 봐야 돼. 자, 우리가 한때는 이제 가덕도가 신공항 들어선다고 그랬죠. 가덕도 가면 이 토지 위에 가건물들이 지어놨어. 이렇게.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자식들 데리고 와갖고 가덕도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안 그러면 수용당할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냥 보상 많이 받기 위해서다. 보상 때문에 일어났죠. 보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에는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높습니다. 여기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갖다 우리는 뭐라는데 건부 감가. 원칙은 뭐라는데 건부 감가.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용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뭐가 온다? 건부 증가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건부 증가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건부 증가라는 것은 건부지 가격이 나지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나대지는 뭔데? 나대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대지는 뭐예요? 나대지. 그럼 나지와 나대지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나지를 나대지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나지하고 나대지는 어떻게 틀립니까? 예? 나지는 건축을 할 수 있고 나대지에서는 지목 변경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죠.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나대지라는 것은 나지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란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지목입니다. 무슨 용도?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건물인데 아직 건축하지 않는 토지를 이걸 나대지라고 그래요. 나대지. 그러면 요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하나 있죠. 나장지라는 게 있습니다. 나장지. 그럼 이거 장이란 것은 이거는 공장용지예요. 그러면 공장용지인데 그 위에 공장 안 짓고 그냥 빈 토지로 남겨둔 땅을 갖다가 우린 나장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대지, 나장직을 다 포함해서 이걸 갖다 우린 나지라 그럽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나지라 그래요.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대지하고 나지는 틀리다 봐야 돼. 나지는 건물이 없는 그런 토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용도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걸 나지라 그러고, 근데 그 토지가 만약 예를 들어서 주거용 상업용도 토지죠. 그럼 이때는 나대지란 말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한 번씩 광고에 보면은 공장용지 처분합니다 해갖고 나대지라 돼 있어. 광고에 보시면 공장용지 처분합니다 나대지라 돼 있어. 이 틀린 말이죠. 이때는 나대지란 말 쓰면 안 되죠. 나장지란 말 써야 됩니다. 나장지. 됐나요?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뭐라노?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맹지. 맹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맹지. 그 다음에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갖다 우린 사법상의 제한이 없으면서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뭐라 합니까? 나지.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갖다 우린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부지. 자, 요 단어 하나 기억할까요? 자, 요거 건부강가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요거. 건부강가라는 것은 건부지 가격이 어떻다? 떨어졌다는 말이죠. 건부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건부지가 나지보다는 싸다는 말입니다. 싸다는 말. 건부감가란 말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건부감가. 그 다음에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거, 요거 해석 기억해 놓을게요.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거. 요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포락지, 선하지, 소지, 한계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 자체만 보시면 됩니다. 단어 자체만. 자, 공지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한지란 말이 있습니다. 공한지. 자, 이거는 똑같이 공지예요. 여기도 공지란 말이 있고 여기도 공지란 말이 있어요. 공짜란 것은 빌공짜죠. 빌공짜. 그럼 저거는 비어있는 토지라 봐야 돼. 공지나 공한지나 이거는 비어있는 토지라 봐야 됩니다. 비어있는 토지. 그런데 용도가 틀려져. 공지란 것은 이러한 어떤 대지 면적에 여기에 건축물을 요래 짓습니다. 건축 면적이 나와서 용적률 올려갖고 이렇게 건물 짓죠. 그러면 여기에 건물 짓고 나면 옆에 공개 공지란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네. 건물 요 지으면은 이렇게 지으면은 옆에 보면은 이게 공개 공지라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있는 땅을 뭐라 그럽니까? 공지라 그럽니다. 공지. 자, 그럼 이 공지라는 것은 뭐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로 집 짓고 남은 토지, 옆에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공지라 그래요. 공지. 자, 공한지란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공한지란 것은, 이거는 도시지역이란 말이 들어와야 됩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여기는 투기 목적으로 남겨둔 땅이죠. 투기 목적.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차장 같은 땅 있죠. 주차장. 시내 중심가를 가보니까 저거는 뭐야, 저에다가 상업용 건물을 하나 딱 올리면 좋겠는데 그냥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땅 사면서 빌린 돈 가지고 빌린 돈에 대한 어떤 이자만 내면 되죠. 주차장 하려고 주차장 하기 때문에 또 혜택도 많이 나와요, 정부한테. 그래서 주차장 하면서 돈 빌려갖고 돈 수익 끌어다 들여가지고 은행에다 빌린 돈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되죠. 그럼 이 사장은, 이 토지 주인은 뭐 보고 있습니까? 토지 주인은 뭐 보고 있겠어요? 토지 가격 상승만 보고 있겠죠. 지가 상승을 보고 있다니까. 다시 말해서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을 위해서 도심지 안에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고 이걸 하더니 공한지라 그럽니다. 공한지. 임대료 얼마 받아가지고
또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장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주차장 수익 가지고 은행 이자 계속 내죠. 은행 이자 계속 내면서 자기는 뭐만 보고 있습니까? 집가 상승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말한다고 공한지라 그래요. 공한지. 자, 비어있는 토지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빼고 남은 토지를 뭐라 그러고 공지. 도시 정리해서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을 기다리면서 남겨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공한지라 그럽니다. 공한지라 그래요. 요즘 뭐 사람도 필요 없으니까 그게 주차장 할 때 그 기계만 하나 딱 들어놓으면 되죠. 예, 기계만 하나 딱 설치해 놓으면은 꾸준하게 한 달 동안에 이자만 뿌려내면 되잖아. 비싼 토지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자만 꼬박꼬박 낼 수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면은 집가 상승을 기대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년간만 딱 버티게 되면은 이 토지는 얼마 정도 간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말한다고 공한지라 그럽니다. 공한지. 자, 그 다음에 유휴지하고 휴한지는 요거는 앞에 있는 유자하고 휴자만 봅니다. 자, 이거는 놀유자입니다. 한문으로 이건 놀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놀고 있는 땅을 말한다고 유휴지라 그래요. 그냥 놀고 있는 땅을 말한다고 유휴지라 그럽니다. 자, 휴자는 이건 실휴자예요. 실휴자. 요거는 휴자는 실휴자. 그럼 이건 쉬고 있는 땅이라 봐야 돼. 앞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휴지에서는 유자는 무슨 유자? 놀유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놀고 있는 땅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휴한지에서 휴자는 실휴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쉬고 있는 땅이라 봐야 됩니다. 쉬고 있는 땅. 자, 그 다음에 포락지, 선화지.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 밑에 있는 땅인데 하천이 범람해버렸죠. 하천이 범람해서 없어진 토지를 갖다 우리는 포락지라 그럽니다. 하천 밑에 내가 또 얼마나 토지가 하나 있었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없어져 버렸어. 그런 토지를 갖다 우리는 포락지라 그럽니다. 포락지. 이 포락지는 하천이 예를 들어서 물이 빠지고 나면 소유권 안 들어옵니다. 이건 한번 범람해서 손실돼 버리면 이건 소유권 안 들어와요. 이런 토지를 갖다 우리는 포락지라 그럽니다. 포락지. 그 다음에 선화지라는 것은 저기 서색 밑에 가보시면은 그게 고압선 쫙 다니죠. 고압선 아래 있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선화지라 그럽니다. 고압선 아래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지원지라는 것은 이거는 미개발 성숙되기 전의 상태의 토지. 성숙되기 상태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는 소지 또는 원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한계지라는 것은 뭡니까? 보면 한계지라는 것은 여기가 농지가 있다 볼게요. 농지 안에서도 안에는 여기는 비옥도가 좋아. 곡물의 수확량이 좋은 땅입니다. 근데 밖으로 벗어날수록 수확량이 떨어진다 봐야 돼. 그래서 농지 중심에서부터 최원망권상의 토지, 가장 멀리 있으면서도 수확량이 가장 떨어지는 토지를 이걸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합니다. 한계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최열등지란 말이죠. 요즘은 이제 도로가 잘 돼갖고 뭐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해태동상등이 딱 있어갖고 여기다가 여기부터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북도입니다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땅을 가도 우리는 한계지라고 그래요. 최원망권상의 토지, 시내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합니다. 한계지, 최열등지라 봐야 돼. 농지에서는 비옥도가 가장 작은 토지. 됐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건축할 수 있는 주상공업 용도 같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 토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부를 때는 부지. 자, 그 다음에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가 두 개 나옵니다. 후보지하고 이행지.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가 두 개 나오는데 우리가 택지농지임지죠.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수직적으로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 그러고? 후보지. 택지 안에 주상공업 용도, 농지 안에 전답과선 안에서 전환 과정의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이행지라 봐야 돼.
토지에 붙은 번호를 지번이라 그럽니다. 지번이 붙임으로써 등기 등록 단위로 쓰는 걸 뭐라 그러고 필지.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위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획지라 그럽니다. 자, 소유권이 있으면서 기울어진 토지. 활용시효는 있죠. 소유권이 있으면서 기울어진 토지를 뭐라 그러고 법지. 바닷가 해안선으로부터 처음 만나는 지목까지 백사장을 뭐라 그럽니까? 빈지. 백사장을 빈지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나지. 토지에 기타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지 건부지를 다룰 때 원칙적으로는 뭘 하는데 하면 원칙적으로는 건부감가. 원칙적으로는 뭘 하는데 건부감가.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는 싸다. 예로서는 건부증가. 건부증가라는 것은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공지, 공한지라 그러죠. 건별 용적률로 비어있으면 뭐라 그러고 공지. 도심지 안에서 지가 상승 투기 목적으로 남겨둔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한지란다 봐야 돼요. 공한지. 자, 그 다음에 유유지, 휴한지. 앞에 자만 봅니다. 놀유자이기 때문에 놀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유휴지. 쉬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우리는 휴한지라 말해요. 휴한지. 그 다음에 하천 밑에 있는 토지죠. 하천이 범람해서 없어진 토지를 뭐라 그러고 포락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선하지. 미성숙 상태의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소지, 원지. 그 다음에 최원방권상의 토지죠. 그러니까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 이걸 갖다는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자, 좀 쉴까요? 네.